지금 만나러 갑니다. 일본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을 잘하는 한국인 호사카 유지 교수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지? 일본 사람보다 일본을 더 잘하는 일본 사람 아니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잘하는 한국 사람. 죄송합니다. 네. 이름만 일본. 그렇습니다. 이름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사람보다 더 일본을 잘하는 한국인 이명찬 박사님 박수로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헷갈려. 설명 잘 됐죠? 소개. 네네. 네, 잘 됐습니다. 그 고대에서 함께 배웠어요. 그 대학원 동기예요. 대학원. 아, 그래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럼 친하시겠네요. 예, 그때 네. 지냈고 그 이후는 별로 안 친하다. 한동안 좀 예. 뜸했다가 그래서 요즘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자주 보게 되네요. 그랬어요. 예. 재밌는 맞아요. 관계네요. 예. 제가 학위 막 마치고 왔을 때 세종대학에 강의도 주시고 그랬었어요. 네, 한때 그랬어요. 예. 두 분 아주 가까운 관계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뭐 G7 때문에 두 분은 모신 건 아닙니다만 네. 어찌됐든 이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짧게 하나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 18일 한일 정상회담 갖기로 했다는 보도가 지금 막 나왔나 예, 봐요. 맞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는 게 좋을까요? 일단 그 2월 9일에 이시바 촌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전화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네. 그때는 서로 그 미래 제한적인 한일 관계를 계속 만들어 나가자 예. 그러한 그 합의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서로 빨리 만나서 대면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다. 네. 거기에도 합의를 했기 때문에 네. 그 합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만나는 곳인데요. 네, 그러나 일본은 항상 그럴 때 그냥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서 네. 15일에 나가시마라는 그 이시바 촌리의 제측근을 이쪽으로 한국에 보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네. 이 사람이 자 무엇을 위해서 왔는가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인데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실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이재명 정부의 대일 외교의 방향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군요. 예, 그것을 확실하게 그 알아야 된다. 일본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예, 예. 그래서 그거는 그 G7에서 실제로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한 하나의 탐색전. 예,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시바 일본 총리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에 했었던 대일 정책이 바뀔까봐 그게 조마조마하겠군요. 예. 네. 그래서 그 나가시마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 가지 정도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한국하고 일본은. 뭐죠? 예, 그거는 그 서로 지켜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냥 한국한테 지켜라라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뭐예요? 첫 번째가 네. 막 이게 역사 문제의 원칙을 그 지켜야 한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역사 문제. 예, 네, 첫 번째가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인 이익을 생각해서 역사 문제를 다루자. 네, 두 번째는 과거의 협의라든가 그 일반적인 선언이라고 해도 한일 관계에서 나온 것은 되도록 지키자. 후퇴하지 말자. 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제3자 변제 이런 얘기 하나 보네. 예, 바로 그거예요. 그 제3자 변제도 이게 아이고. 완벽한 합의가 아닌 부분이 있어요. 예. 그거는 그 구상권 문제죠. 구상권이라는 것은 일본의 그 전범 기업이 내야 되는 돈을 그렇습니다. 대신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 나중에 구상권 그때 청구. 내줬기 때문에 네. 일본 쪽에 일본의 기업에게
그 구상권을 청구하지 말라는 거지. 예,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물론 그 윤석열은 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나 그거는 말로만 했기 때문에 네. 어떤 그 문서로서의 합의는 전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항상 그때도 언제 이거 개지를지 모른다라는 그러한 걱정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 이재명 정권이 되었기 때문에 어. 그게 있는 거예요. 사실상. 불안감이 있는 거야. 불안감이 있어요. 깨질까봐. 예. 그러니까 그게 사실상 제3자 변제라는 것은 그 윤석열 정권이 일반적으로 일본에 가서 선언한 거거든요. 네. 어떤 합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와서 그 사람이 한 이야기가 그 합의한 거 이외에도 일반적으로 뭔가 이야기한 것도 지키자. 그런 이야기를 또 걔는 해요. 그러겠지. 예, 그 그게 얘기예요. 두 번째. 네. 두 번째, 세 번째는 양쪽의 나라가 그 양국의 국민들을 그 설득하자. 설득하자. 근데 그것도 일본 국민들을 설득할 필요는 별로 없어요. 없죠. 예, 가해국이니까. 뭔가 이상한 내용 그 일본 쪽에서 보면 이게 그 과거로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이 나오면 한국 쪽에서 이게 가지 말아야 되고 또 그 많은 한국민들이 이제 그 원래대로 존상화 시키자. 우리가 말할 때는 존상화인데 정상화죠. 일본에서 말할 때는 이게 반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한국 국민을 설득해 달라. 이게 사무원직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본은 윤석열 정부 때 자기들이 엄청 빼먹었다는 걸 알아. 근데 이제 정상적인 대통령이 오니까 요 비정상으로 우리가 빼먹었던 게 행여나 이것도 그냥 원상복구 될까봐 그게 그렇죠. 전전긍긍한다는 네. 거죠. 예. 맞아요. 그렇죠. 그 진짜 거기 나쁜 놈들이네. 나가시마 아키시사 보좌관의 사진 아까 나왔나요? 아니요, 안 사진은 띄웠던 안 것 나온 거예요. 같은데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인데요. 어. 근데 이 사람이 또 그 다음에 그 외교 안보 협회가 주최한 그러한 그 강연도 했어요. 그게 어제 한 것 같은데 거기서도 그 사무원직을 또 강조하고 또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그 먼저 위선락 위성락 실장. 실장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네. 그 다음에 또 대중이죠. 거기에 그 초청된 여러 인사들 앞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플러스 또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은 캠프 데이비드 합의 있잖아요. 네. 그게 바이든 정권 때 네. 그곳을 지키자. 예. 네, 그때 그러나 우리가 또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됐어요. 그때 만든 그 하나의 조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모르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뭐예요? 그게 한미일 그 한미. 조정 사무실이라는 곳이 만들어졌대요. 한미일 조정 사무실. 조정 사무실. 예. 그러니까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사실상 이거 군사적인 그 협의를 할 때 네. 한미일이 긴급 상황에서 협의를 계속 해 나가자라는 이야기인데 그곳을 그 조정하는 사무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을 처음으로 그 사람이 왔으니까 알게 됐어요. 사실상. 물론 그것은 윤석열 정권에서는 다 알고 있을 텐데 일각에서는 이것은 당시에 신원식 그때 외교부 장관이었죠. 신원식 국방부 장관. 국방부 네. 장관이 일본에 가서 왔다 갔다 했어요. 예, 왔다 갔다 했는데 뭐 했는지에 대해서는 예. 물어봐도 답을 안 했었어요. 네, 그때 그러한 기구를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이 지금 나와 있어요. 사실상. 그랬구나.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은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은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어떤 이야기냐고 하면 그 바다의 항행의 자유. 이것은 그 남중국해, 동중국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배의 그 바다를 그냥 계속 그 항행. 네, 그러니까 한국말을
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항행. 예, 항행 맞아요. 항행의 자유. 자유를 계속 지키자. 예, 이것은 일본하고 미국이 한산 중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해 왔던 것인데 네. 그것을 한국한테로 요구를 했어요. 그 항행의 자유를 외쳐야 한다. 그거는 중국하고 이제 정말 그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에서 네. 군사적으로도 대립할 수도 있으니까 대비하라라는 그러한 이야기고 네. 또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의 사이버 문제가 굉장히 지금 그 교묘하게 사이버 공격을 북한이 한다. 네. 그러니까 한미일이 하나가 돼가지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를 해야 된다. 결국은 그때 바이든 때 만들었던 그 중국 포위망 그리고 대북한에 대한 그러한 군사적인 대비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예. 한미일 군사 협력 쪽으로 예. 계속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일본 밑으로 들어가니까 일본은 네네.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렇죠, 맞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이번에 저희가 바보 아닙니다. 대한민국, 일본. 예, 그래서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런 데는 관심이 없어 네. 사실. 네, 그러나 그 미국의 헤그세스라는 급한 장관이라든가 네. 그런 사람들은 계속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예. 네, 그것을 일본도 다시 한국에 확인을 하러 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저쪽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 때 맺어놓은 거라든가 선언한 거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지키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럼 우리 정부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 근데 그게 또 외교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제 마음 같으면 다 틀고 싶거든요. 네. 근데 또 그것도 쉽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쉽지는 않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우리는 다 수용하겠다 할 이게 수는 없죠.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저 트럼프 한번 보세요. 바이든이 맺어놓은 거 전부 다 깨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외교라고 해서 반드시 100% 지켜야 되는 건 없어요. 네.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에 강력하게 그런 부분들 문제 제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번에 만났을 때 이제 아마 분명히 탐색하려고 그럴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했던 것을 지킬 의지가 있을까? 힘들겠어. 예, 그러니까 더 힘드는데 예. 사실 이분 내가 너무나 잘 알아요. 이번에 온 사람? 나가시마 보좌관. 친구군요 또. 네, 거의 친구급이에요.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내가 저 총리 관저에 내가 초대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이제 민주당 정권 때. 그때 독도 문제가 아주 시끄러울 때. 그래 가서 이제 내가 이 의원한테 전화했더니 잠깐 만나고 가라 그래서 의원 사무실에 갔더니 보좌관이 총리 관저를 안내를 해요. 그게 2012년 그 임세입니다. 2012년. 22년. 12년. 아 옛날에요. 10년 전이죠. 민주당 정권 마지막 때. 해. 마지막 해 때. 그때 독도 문제하고 위안부 문제가 아주 한창 이슈가 됐을 때 그때 내가 그것 때문에 독도 문제 때문에 갔었는데 네. 이분이 그 우익들 막 모이는데 소굴에 그게 참석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참석하냐고 전화를 했더니 의원님이 꼭 한번 뵙고 싶다고 그래서 갔더니 총리 관저를 안내를 했어요. 총리 관저인데. 네. 그래서 총리 관저에 가서 한 40분 동안 브리핑을 받았는데 그때 네. 자기는 저 우익들 저 독도 문제 조기 반환 대회 이거 얘기에 대해서 자기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 정도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분은 자민당 내에서도 상당히 진보파에 약간 좌파에 가까워요. 민주당 정권 때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니까 네. 그 사람이 지금 자민당으로 당적을 바꾸면서 지금 자민당에 와 있는데 사실은 이시바 시게로 총리가 자민당에서는 소수파에 속하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국민의힘 당의 조경태 정도. 유승민. 유승민이. 유승민이. 유승민 전 의원하고 거의 맥락이 같다고 보면 돼요. 자민당 내에서 혼자 홀로 고독하게 유승민이 아베 총리를 그렇게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절대 총리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일본에서는 이미 다 알려졌던 사람인데 네. 이번에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냐 하면은 우리가 잘하면요. 자민당 정권하고는 좀 다른 성격의 그 외교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이시바 시게로 총리하고 그렇습니까? 또 이게 나가시마 의원도 약간은 그 상당히 진보적인 성향이 그래요?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돼요. 우리 자민당 내에서는 소수파지만 근데 만약에 한국 현재 이재명 정부하고 뭔가
죽이 잘 맞아서 아 그러면은 잘 흘러간다. 이재명 정부가 어떤 정치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렇죠. 대한민국에 굉장히 아 그럼요. 좋은 결과물을 뽑아낼 수 그렇죠. 있다는 이제 거군요. 완전 우익들하고는 좀 성격이 좀 다르다. 다르다. 좀 자민당 내 정권이지만 잘 요걸 됐네. 요걸 정말 잘 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화가 좀 되겠네. 예, 좀 될 수 대화는 잘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대화는 잘 되는데 이분도 나름대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해야지. 당연히 일본 정치가 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근데 약간 비공식적으로 얘기하면요. 얘기가 달라져요. 지금 말씀하신 게 나가시마 얘기예요, 이시바 얘기예요. 나가시마요. 나가시마. 그러니까 이 보좌관이 그에 가까운 사람이니까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요. 네네네. 왜냐하면 그때도 총리 보좌관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노다 총리 보좌관 했던 사람이니까 좋아요. 외교에 아주 능통하고 미일 관계에 아주 이 사람이 핵심 키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민당 내에서는 보기 드물게 얘기가 되면서 나름대로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잘 활용하면은 굉장히 앞으로 일본과의 관계는 좀 좋습니다.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 G7 문제로 모신 게 아닌데 시간이 지금 다 흘렀네. 시간이 여기에 많이 네, 썼어 큰일 지금. 났네. 네. 오늘은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운만 띄우는 정도에서 네, 예. 마무리를 좀 지어볼까 하는데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까지 이 극우들이 완전히 그냥 친일 사관에 쪄들어 있는지 와 저는 굉장히 충격 많이 받고 일본을 왜 있거든요.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쪽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요. 예. 2002년에 일본의 극우 쪽에서 한국의 뉴라이트를 네. 지원하자라고 합의를 합니다. 2006년 일본에서요? 예, 일본에서. 그런 합의가 있었어요? 예, 합의가 있었어요. 뭐야? 네, 그 책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예. 사본 책의 사본책. 사진을 좀 이 책이 보여주세요. 예. 한국 북한의 거짓을 간파한다라는 책인데요. 한국과 북한의 거짓말을 간파한다. 예. 근데 이 책 속에는 그 일본의 네노라 하는 극우파들이 나와서 대담으로 쭉 가고 있어요. 네, 일본에서는 그 정치인도 물론 강하지만 그것보다 정치인을 움직이게 하는 극우파 시민단체가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강해요. 예. 대한민국의 그 정광훈 세력보다 더 강해요. 그 정도. 그 사람들은 행동을 하는데 일본의 극우파들은 상당히 논리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민당에게 내고 자민당은 그것을 받고 그것을 그 실제로 정책으로 쓰는 거죠. 네, 그리고 일본의 그 정치는 내각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년, 2년으로 바뀌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의 5년간은 대통령제하고 조금 달라요. 네. 그래서 바뀌지 않는 강한 시민단체가 굉장히 강해요. 그렇겠네요. 그 오래전부터 그래요. 예. 네. 그 이 사람들이 만든 책이라는 거예요. 예. 이 속에서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러한 책을 읽는다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손내를 그냥 다 드러냈어요. 네, 드러냈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속내 드러내는 글들을 마구 써요. 내가 찾아보면 뭐 우익들 소위 말하는 보수 우익들 정말 읽어보면 입이 짝짝 벌어지는 그런 그래요? 글들 많이 봅니다. 네. 지금도. 그래도 근데 일본에는 이제 한국에는 진보파의 시민단체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일본은 보수의 시민단체가 그 쪽에 그렇죠. 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일본 회의라는 단체가 있어요. 예. 일본 회의라는 이거는 완전히 한마디로 이론적으로 탄탄한 그 우익 단체인데 아베 총리 때는 그 일본 회의 여기에서 거의 다 아베를 세뇌 교육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그 단체가 굉장히 막강해요. 그게 지금은 아베 총리가 이제 사망하고 난 다음에 아무래도 그 가장 그 호흡이 잘 맞았던 정치가였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사라지고 나니까 지금은 조금 덜 할 텐데, 근데 지금 이시바 시게루 총리 같은 경우는요, 그 우익들이 돌린 책 같은 거, 예를 들어 우익들이 책을 써가지고 그 자민당에게 막 돌리면서 읽으라고 그랬을 때 이시바 시게루는
버럭 화를 내면서 무슨 이런 쓰레기 같은 책을 정치가에 돌리냐 그 정도로 오케이. 이시바 시계로는 알겠습니다. 상당히 진보적인. 네, 그럼 그나마 예. 다행이고요. 네, 자, 이- 다시 이 돌아갑니다. 이야기는 2006년. 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사쿠라 요시코라는 일본의 국가기본문제연구소라는 예. 지금 그거의 중심적인 단체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사장을 하고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이거 대담책인데요. 예. 그 사람들이 2006년에 이제 그 한국에 어떤 세력을 지원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은 단순히 한나라당 였으니까 네. 한나라당으로 지원하는 게 어떠냐라고 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아니 한나라당은 결국은 그 남북 통일을 병화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노무현 세력하고 똑같다. 네. 마지막은 자, 잠깐만요. 그러면 한 대목 아까 그 첫 번째 예, 요거를 한번 소개를 잠깐 해 주세요. 사쿠라이 요시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일본으로서는 한국의 보수파, 즉 노무현 정권의 노선을 우려하는 사람들을 측면 지원해 나가는 것을 전략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문구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일단 지원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네.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자 어떤 단체를 지원하면 되느냐? 내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나라당이 좋은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한나라당은 안 된다. 안 된다. 돼가지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를 자, 다시 좀 소개해 주세요. 자, 올려 주세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네. 띄워주시고 예. 자 사쿠라이가 자유주의 연대 소위 뉴라이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후르타라는 사람이 확실히 뉴라이트가 유력한 세력으로 성장하는 것은 희망적인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와. 네, 그 위를 조금 보시면요. 예.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왜 뉴라이트를 지원해야 되는가? 네. 라는 이유. 거기 조금 더 길지만 네.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네. 이들 중 상당수는 좌익 계열 학생 운동에서 자기 비판을 하고 전향한 그룹이고 한나라당에도 불만을 품고 노무현과는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좌파 동료이기 때문에 노무현 측 전략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무현 쪽에 그러니까 이거는 좀 진보 소름 쪽에 네. 내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포섭하면 예. 이거는 다시 한번 노무현 같은 그러한 정권이 한국에 세워지지 않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전략적으로 아니 교수님, 일본이 이렇게까지 합니다. 섬세하게 한국에 스며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니라 예. 지금보다 이때는 더욱 더 일본 정치인에게 가장 힘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시민 단체라는 거 네. 아닙니까? 무섭다, 야, 무서워. 왜 그러냐라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본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왜 한국에 네. 이런 식으로 들어오려고 하느냐라는 것인데 그것은 그 사람들의 생존 전략입니다. 어떤 것이냐고 하면 네. 일본의 극우라는 것은 2차 세계대전 때 사실상 망했어요. 네. 망했는데 6.25를 통해서 다시 부활합니다. 예. 미국이 강한 그 일본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원래는 반미였던 세력이잖아요. 일본의 그렇죠. 그거는 미국하고 싸웠으니까. 네네. 그런데 그 반미였던 사람들 중에서 친미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을 예. 다시 부활시켜요. 그 중에 대표가 아베 신조 일본 전 외할아버지 키시노부스케 A급 전범이었지만 이게 불려나는 거죠. 이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 그 반미에서 친미로. 예, 친미를 맹세한 사람들을 몇 사람 거물들을 A급 전범이었는데 와. 풀어요. 재밌다. 풀어줘요. 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그 반공 그리고 친미 이것이 하나의 그 사람들의 생명력을 계속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뭔가 네. 하나를 숭배하는 것도 있어야겠지만 하나를 또 적대시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게 이제 반공. 그게 그 미국 쪽이 그러한 일본 세력이 필요했어요. 예. 당시. 그런데 문제는 1991년
아주 큰 나라가 사실상 망했어요. 아 소련. 예, 소련이 망해가지고 방공은 날아가네 이제 그러면. 예, 세계에서 이게 공산주의는 끝났다 이렇게 끝났어, 됐어. 그럼 어떻게? 그래서 일본 극우가 굉장히 이게 문제네라고 된 거예요. 이건 세계적인 현상이어서 근데 큰일 났네. 그러니까 일본의 극우들이 이게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반대라든가 그것을 내세워서 뭔가 세력을 계속 지켜나간다라는 것을 어렵게 되었다라고 그렇죠. 생각했어. 그런데 동북아를 보면 아직 북한이나 중국이 있다. 이곳을 빠르갱이로 계속 몰아서 자신들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일본만이면 안 된다. 남한이 필요하다. 그렇겠네. 예, 남한의 그러한 세력하고 하나가 되어서 절대 남한에서는 그러니까 노무현 같은 그러한 대통령이 되면 남북 통일을 말하고 그렇지 큰일 나지. 이게 그러면 소련 이제 없어졌는데 북한도 없어져. 북한도 없어져. 중국도 그래. 어떻게 될지 몰라. 중국은 지금 공산주의가 아니잖아 사실상. 이제 알겠다. 사회주의 시장 경제니까 이게 그러니까 공산주의라는 것이 사실상 사라지는데 자신들이 이제 살아남아야 되니까 한국을 이용해야 되겠다. 아까 이야기가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교수님 그게 2006년에 2006년보다 앞에 있었지만 그러나 본격적으로는 여기부터 왜 뉴라이트를 주목했냐고 하면 뉴라이트는 친일 세력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뉴라이트의 기본은 식민지 근대화론 그러니까 한국을 일본이 근대화시켜 주었다라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면 이게 한일 관계가 그때까지는 반공 친미라고 해도 아무리 판공 친미,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도 일본하고는 사이가 나빴잖아요. 여러 면에서 이것도 없애고 한미일의 완벽한 군사 동맹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돼가지고 뉴라이트가 엄청나게 이게 활보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제 알겠다. 그게 언제 시작됐냐고 하면 아까 2006년이잖아요. 2007년은 이명박 대선이 있었잖아요. 대선 과정에서 뉴라이트가 대구 이명박 후보를 이제 대대적으로 밀었군요. 했죠. 바로 2006년, 2007년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때는 또 논리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대한 교과서라든가 국정 교과서에 바로 공익조를 문제라든가 이게 다 들어가요. 네, 그 사람들이 그러나 실패해요. 왜냐하면 박근혜 씨는 탄핵되었기 때문에 자조를 경험하는데 그러니까 윤석열이 돼가지고 이거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최고 뉴라이트 사람들이 정권에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일본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많이 몰라요. 알겠다. 그러면은 일본 극우들은 그렇게 해갖고 이제 한국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뉴라이트가 정권을 잡았어. 야 이제 됐다 싶었는데 박근혜로 명맥이 끊어져 버렸어. 그러다가 윤석열이 또 나타나니까 야 이거 마지막 기회다 해서 총력전을 다 했다. 왜냐하면 윤석열은 너무 지지율이 낮았어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그게 일본 극우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 엄청 심고 막.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이제 이해가 확실하게. 다 된다.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저는 알고 있지만 아직은 말할 그러한 타이밍은 아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어야 이거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교수님 그래도 다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좀 이따. 알겠습니다. 교수님 우리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합리적인 보수까지도 이제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지도가 떨어지고 하니까 지탱할 수 있는 게 그래도 일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끄집어낸 거죠. 그 그게 뉴라이트죠. 그게 뉴라이트인 아 거예요. 그러네. 그 뉴라이트 입장에서는 사실상 한국에서는 주류가 될 수 없어요. 역사학에서. 네. 그 늘 이제 약간의 엄지 속에 있다가 아. 윤석열이하고 이게 서로 그게 맞았던 거죠. 윤석열이는 자기는 지지도가 떨어지고 저쪽은 또 윤석열이하고 손잡으면 자기들은 빛을 보는 거고. 그렇죠. 그 서로가 이제 필요했던 거죠. 아.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마지막 불꽃놀이라고 제가 어디 영상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승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한마디로 최악의 막다른 골목까지 와가지고 이제 결국 그게 손을 잡았는데 내가 어떤 의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역사 속에 큰 공헌을 했다. 그게 뭐냐? 소위 말해서 그 밑에 엄지에 있던 그 엄습했던 그 우리 뭐랄까요? 반국가 세력 같은 이것들 네네. 전부 양지로 다 발굴시켜가지고 전부 다 이제 맞아요. 일반 국민들이 다 알게 해버린 거야. 예. 근데 너무 또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물론, 또 물론. 언제 주류가 될지 모릅니다. 물론 그런 건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주류는 될 수 없어요. 아 주류는 될 수 왜냐하면 없고. 윤석열 대통령 같이 그렇게 한번 이제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박살을 났으니까 예. 어떻게 다음 세력이 그런 세력이 나타나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 사실 그 이제 개혁을 이해가 하지 않고 2년간 조금 그 참고 윤석열이 있었으면 네. 리박스쿨이라든가 이런 거 그렇죠. 쫙 퍼졌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리고 아찔합니다. 아찔해. 예. 그러니까 계엄을 한 것 자체가 실책이었어요. 실수였어요, 네. 진짜. 아찔해요. 그러니까 일본 그거가 왜 그거 했지? 진짜예요. 완전 자살골 넣어줘. 이게 뭐지? 그렇게 해가지고 윤석열이 진짜 미쳤구나. 일본 그거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건전한 그 한국의 건전한 보수 세력을 재건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일본이. 일본이요? 일본의 산케이 신문에 니시오카 츠토무라는 아까 사쿠라 요시코하고 예. 거의 비슷한 극우 중에 극우의 네. 인물이 산케이 신문에 기고를 하면서 한국의 윤석열이 부정 선거론이라든가 음모론을 너무 믿었다. 그래 일본 극우도 거기서 떠나요. 아. 사실상 조금 전까지는 일본 극우가 부정 선거를 앞장서서 말하고 있었어요. 진짜. 예. 그 친구 다 있어요. 예. 네, 그러나 이제 떠나요. 더 그 결정적인 것은 폭톤 사태를 일으켰잖아. 네. 1월 19일. 예. 네. 예, 그것도 일본도 이거 안 되겠다. 아. 예, 아무리 일본 극우라고 해도 이거는 일본도 손절했어. 손절했어. 예. 그렇게 해서 건전한 그 보수를 제공해야 제공해야겠다. 되겠다. 왜 일본이 한국에 그 건전한 보수를 제공하겠다고 또 이야기를 해요? 이상하죠. 그렇지. 그러니까 무섭다. 이거 왜 그래요? 그 말 자체가 그러니까. 무서워. 아직도 자기들이 종주국으로 거기에 생각하고 또 있는 이거 이식하겠다는 거지. 네. 자기들의 DNA를 야 윤석열한테 이식해놨더니 야 얘가 그냥 문제야, 박멸되더라. 문제야. 얘가 예. 아주 심각하더라. 얘보다는 좀 그래도 똑똑한 애한테 이식하자. 그때- 이겁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아, 일본. 그때 그 니시오카 츠토무가 산케이 신문에 칼럼에서 이야기를 한 그 아주 좋은 그 훌륭한 한국 사람이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예, 그거는 뭐 누구야? 실제 나왔으니까. 누군데요? 누구? 그 1월 말이에요. 왜 1월 말에 누군데요? 조갑재. 아 그래요? 예, 조갑재 씨 같은 사람을 중심으로 한국의 포스를 제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새 조갑재 씨가 아주 건강한 보조 멘트를 그렇게 발언을 나오죠. 하나? 그러니까 뭐야? 2월부터 조갑재 씨가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해요. 예, 맞아요. 한국에서. 예. 뭐야? 그러니까 1월 말에 거기 그게 나온 거 사실이에요. 제가 그거는 산케이 신문 다 갖고 있으니까. 예. 심지어 우리 그 작가가 계속 조갑재 씨 한번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저한테 계속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조갑재 씨가 일본 극우의 지원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건 아니지만 잘 네. 모르지만 네, 그건 모르죠. 모르죠. 그건 몰라. 그거 아니라 근데 공교롭게 그렇다는 거야. 네, 공교롭게 그 니시오카 츠토무라는 극우 중의 극우가 그렇게 조갑재 씨 같은 사람을 중심으로 한국의 건전한 그 보수를 재건해야 된다. 보수를 제공해야 되겠다. 공교롭게. 그런데
조갑재 씨가 요새 아주 건강한 보수처럼 바로 행동합니다. 그게 1월 말이었는데 2월부터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기서 부각됐어요. 실제 그랬어요. 실제로 뭐 공교롭지만 또 한 사람은 요새 또 니시오카 스토무가 나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네. 우리가 두 사람하고 굉장히 친하다. 한국에 누구야? 두 사람 또 한 명 더. 그 조갑재 씨하고 조갑재 또 한 사람 누군데? 누구? 그 정규제. 정규재 예. 예. 아 이거는 왜냐면 니시오카 스토무가 실제로 말을 하니까 근데 뭐 예, 위원회 일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네, 네. 그 두 분은 예. 준도 포스라고 이야기를 한 이재명 대표하고도 그 이게 접근하기 했잖아요. 예. 정규재 씨하고 뭐 조갑재 씨는 진짜 논리파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정규재 씨는 굉장히 빨리 그 바뀌었다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좀 있었어요. 예. 그 위원회 일치예요 다. 아 이거 우연히 일치인지. 다 제 생각이에요. 다 제 의견이에요. 예. 네, 그러나 예. 그러한 그 상계 신문이라든가 예. 니시오카 스토무가 앞으로도 계속 말할 거야. 와, 그 속내를 잘 그 계속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와. 아니 교수님 이런 얘기를 왜 그동안 안 하셨어요? 가끔 했어요. 했어요? 예. 여기에 안 불러줬어요. 불러줘야지. 야 결국 내가 거기 내가 친일파가 됐어. 아니 나스베이다에서 이야기했어. 예. 나스베이다에서 이야기했는데 아. 거기 와, 야 이거 미친다. 오늘 방송 이거 완전 반전의 반전이야. 야, 나는 무서운데, 나는. 일본은 진짜 섬세해. 그러니까. 네. 와 나쁜 쪽으로 섬세해. 네네. 아무도 모르게 싹 스며들고 막 그런 게 있는 다 거예요. 해요. 그 예를 들면 또 와. 김문수 씨가 혹시 김문수. 김문수는 또 대통령이 뭐예요? 되면 네. 김문수가 아니었어? 예, 김문수예요 김문수. 이번 후보. 이번 후보. 예, 대선 후보. 대선 후보가 네. 혹시 대통령이 되었다면 네. 다시 뉴라이트가 네. 엄청나게 부활을 아, 할 수가 그렇겠죠, 있었어요. 아, 왜냐하면 그렇죠. 네. 그 뭐 그건 그렇죠. 일제 시대에 네. 예, 일제 간점기에 한국인의 국적은 일본이다. 네, 뭐 그 얘기 계속 했으니까. 예, 했으니까. 뭐 그거는 예. 뭐 그게 그 뉴라이트 핵심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렇지. 예. 예. 그러면 모든 게 전담화가 돼. 그렇지. 맞아요. 일본 사람이었으니까 네. 간제치용 당연히 예. 시킨 것이고 그렇습니다. 신병 당연히 시킨 것이고 그렇습니다. 독립운동은 그러니까, 반란이 되고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김문수 씨를 그러니까 일본 극우가 아마도 그렇게 조갑재 씨라든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김문수 씨도 기대했을 거예요. 아 그렇긴 하겠죠. 예, 네. 확실하게. 지금 뭐 댓글에 예. 우리 그 작가 검증을 해봐라 하는데 자 이거는 작가를 검증해봐. 그 정리 좀 해주세요. 조갑재를 예. 반드시 불러야 된다고 했던 우리 작가랑 예. 오늘 교수님을 모신 작가랑 같은 작가야. 그걸로 검증이 됐잖아. 예. 네. 그럼 뭐가 더 필요해? 검증이 됐잖아. 제가 그러니까 예. 거기 검증됐잖아. 상계 신문에 그 기사를 드리면 되죠. 예. 네네네. 예. 와 이런 반전의 반전. 아 물론 이제 뭐 연결고리를 찾았다는 증거도 하나도 없고요. 예. 찾지도 못했고 정황도 그래요, 없습니다. 그래요. 그냥 공교롭거나 우연이다. 예. 우연이죠. 상계 그렇습니다. 신문에 그렇게 나왔어요. 나왔던 건 팩트고. 예. 그렇죠. 예, 그건 팩트고. 예. 예. 체육부 검증하라. 그러니까 야, 만약에 제가 말했잖아요. 아직은 이것은 조금 크게 말하기는 예, 그러니까요. 예. 네. 조금 시간을 좀 나중에 좀 둬서 예. 해야 된다. 야 만약에 오늘 2부에 우리 교수님 모시고 3부에 정규제 불렀어. 문 닫아야. 네. 아 이거는 뭐 그냥 우연입니다. 우리 그 행여나 우리 또 정규재 씨라든지 조갑재 씨 이게 좀 뭐 과도한 우연을 얘기한 것 같다라고 하시면 또 입장 내시면 저희가 또 맞아요. 네. 네. 반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반론이라고 할 것도 없어. 아, 그냥 현상만 나열한 거야. 네, 맞아요. 무슨 반론이라고 할 것도 없어. 현상만 나열했어. 일본에서 그런 발언이 있었고 정규재 씨, 조갑재 씨 한국에서 이번
네, 굉장히 많이 부상했고 그렇죠, 부각됐고 그렇죠. 현상을 나열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파리가 날아다녀? 도청장치야 뭐야? 아. 예, 아, 오늘은 무섭다, 여기서 무서워. 빨리 마무리 짓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너무 네. 감사하고요. 이런 우리가 읽지 못하는 우리 시대의 그 행간의 의미들을 여러분 같은 그 지식인들이 많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저희도 그거를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맥락이라는 것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오늘 그래도 와, 나는 진짜 재밌네. 나 진짜 궁금했던 점들이거든요. 저도요. 예. 왜 한국 젊은이가 윤석열 사진을 붙여놓고 왜 그렇게 일본이 최고라고 그러나 나 참 궁금했어요. 다 스며들어 있었다. 다 이유가 있고, 다 이유가 있고 맥락이 있었던 겁니다. 소름 너무 돋네. 진짜 와. 자꾸만 그 여러분 검증하라. 그 작가와 오늘 섭외한 작가 같은 작가라니까요. 같은 작가예요. 예, 이 정도면 됐잖아요. 아이고 왜 그러세요 진짜. 정규재 씨를 섭외했던 작가랑 그렇지. 오늘 호사카 유지 교수님을 섭외한 작가도 같은 작가입니다. 네, 네. 왜 그러세요 진짜. 왜 그래 진짜. 네. 아 잠깐만 너무 심한 게 올라온다. 너무 심하네 진짜. 예. 그래도 오늘 무섭다. 내용 좋다. 오늘은 예.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야 내용 좋은데. 진짜. 내용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좀 세상에 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매불쇼의 영향력이 너무 없으니까. 예.